마이클 잭슨이 뮤지 아메리카라면 영국에는 비틀즈가 있죠. 마이클 잭슨은 원래부터 비틀즈의 열렬한 팬이었는데 나중에는 먼저 연락을 해서 폴 맥카트니와의 친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성공한 덕후죠. 둘의 나이 차이가 꽤 나기는 하지만 팬과 멘토 관계로 시작된 둘의 사이는 나중에는 공동 작업을 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마잭의 레전드 앨범 스릴러에 수록된 The Girl Is Mine과 폴 맥카트니의 음반에 수록된 Say Say Say가 그 결과물인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돈독했던 둘의 우정은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이 가게 됩니다. 지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작권의 개념과 행사가 명확하지 않았던 1980년대 초에도 폴 맥카트니는 이미 그 중요성과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말이죠. 81년 앞서 소개해드린 Say Say Say의 녹음을 위해 영국 런던으로 날아간 잭슨에게 폴 맥카트니는 좋은 음악의 판권을 사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 자체의 뿌듯함과 행복함을 열심히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선배 음악가들의 판권 목록을 보여주며 자신이 소속되어 있었던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해서 여기서 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마이클 잭슨에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여기에 귀가 솔깃해진 잭슨은 그럼 나도 어쩌면 당신들의 음악을 소유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어찌 보면 선전포고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폴 맥카트니는 농담으로 알고 허허 웃으며 넘어갔죠. 폴과의 대화를 통해 음악 판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잭슨은 시험삼아 70년대 다른 가수들의 히트곡 판권을 일부 구매하기도 하는 등 점차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키워나갔고, 결국 1985년 마이클 잭슨은 비틀즈의 판권을 4,750만 불에 사들이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폴 맥카트니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말죠. 대중음악 판권의 중요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60년대, 아직 어리고 젊던 비틀즈 멤버들은 자신들의 음악 판권이 노던 송스를 거쳐 ATV라는 회사로 넘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추후에 폴 맥카트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첫 계약 당시 우리는 순수한 20살이었다. 창작자를 존중하지 않는 당시의 계약 조건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리고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1985년 ATV 뮤직 퍼블리싱이 매각되게 되면서 해당 기업이 보유한 약 4천여 곡의 음악 저작권이 매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비틀즈의 노래 250곡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폴 맥카트니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비틀즈의 판권을 사려고 했고, 판매자 측은 비틀즈 멤버들에게 4천만 불의 금액을 제시하며 ATV 뮤직 퍼블리싱에 우선 구매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맥카트니는 가격이 너무 높다며 구매를 거절했고, 이미 죽은 존 레논의 부인 오노 요코에게 각자 1,000만 불씩 부담해서 2천만 불에 사자고 제안했으나, 이번에는 오노 요코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고집을 부렸죠. 이렇게 더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어찌 보면 간을 보는 사이에 메가히트 앨범 스릴러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마이클 잭슨은 비틀즈 노래의 판권이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아무리 비싸도 매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즉시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동원되어 ATV가 소유하고 있던 비틀즈의 곡을 포함한 4천여 곡의 가치를 조사하고 10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협상에 매진한 결과 마이클 잭슨이 4,750만 불의 ATV를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비틀즈의 판권도 마이클 잭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